자, 우리 27학년도 빌드업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27학년도 강의의 가장 첫 커리큘럼, 빌드업이야. 우리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오지 않아? 그치? 빌드업. 뭔가 가장 먼저 쌓아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빌드업이라고 지었고, 우리 부제로서는 우리 수능 수학의 실전 개념의 시작. 이게 우리 빌드업의 부제가 돼. 우선은 빌드업을 우리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키워드라고 한번 정리 한번 해봤거든. 이제 이거를 어떤 개념 강의인지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첫 번째, 첫 단추 방향 설정이야.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 좀 많이 고민했어. 뭘 제일 먼저 얘기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배성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겠더라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빌드업이 어떤 철학 가지고 시작을 했고 구성을 했는지 살짝은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우선 선생님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과학고를 나왔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고 딱 그 스펙만 보면 알겠지만 극이과였고, 극이과에다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그냥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너무 싫어했고 정말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 그리고 이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공부를 했냐면, 선생님이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딱 수능 보기 전까지 독학을 했단 말이야. 실력 정석을 독학을 했어. 근데 이 실력 정석 한 것만 27번을 봤어. 수능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개념 자체는 선생님만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 왜냐면 그 과학고 안에서도 선생님만큼 많이 본 애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물론 과학권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진 않았어. 하지만 수능 수학은 제일 잘했어. 왜냐면 100점을 안 맞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빨리 풀었으니까. 그냥 수능 수학은 그때 당시도 우리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또래야. 같은 수능 세대고, 선생님도 30문제였고 100점이었고 30문제 100점 이 시간이 선생님 때는 그냥 그 딱 30문제를 다 푸는데 무조건 선생님 기준은 30분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알려줄 방법인 것 같아서 그냥 딱 수능 문제 30문제를 푸는데 쌤은 웬만하면 그냥 30분에. 이게 선생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냥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자랑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미 선생님이 강의가 20몇 년 차야. 이미 뒤에는 이 뒤에 숫자는 까먹었어. 이만큼의 강의를 했어. 그리고 이만큼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쌤이 보였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의 장점? 첫 단추와 방향 설정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 살짝 자랑도 있지만 자랑보다 이거야. 이만큼 많이 반복을 해서 방향 설정을 정말 잘했고 가장 효율적인 수능 수학 준비를 잘했고 강의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다듬어졌고 이거에 대한 완성된 버전이 빌드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가는 것들이니까 정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정말 그냥 공부 시간은 많고 효율적이지 않고 방향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드업에서 가장 자신할 수 있는 것, 정말 첫 단추를,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잡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완벽하게 개념을 잡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은 완벽히 아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 빌드업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실전 개념. 사실 우리가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과목에서도 많이 쓰는 이제 용어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배성민의 이제 빌드업에서 얘기하는 실전 개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 뭐 정석 같은, 이게 기본 개념이지, 기본 개념. 뭐 교과서 개념, 기본서에 있는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을 익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제집을 풀어. 그치? 그리고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내신 점수가 나와. 이 공부가 제대로 됐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쌤이 이만큼 받겠어? 왜 이만큼 받겠어? 왜 이만큼 많이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겠냐고. 그게 뭐냐면 기본 개념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심히 뭐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봐라, 뭐 수능을 풀어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100점 나오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교과서만 제대로 공부하면 100점이 나온다? 참이야. 단 모두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 이게 문제잖아. 아니 수학을 잘해야 100점 나오겠지. 아니 너희 그냥 자신할 수 있어? 교과서만 열심히 봐. 그럼 너희 100점 나올걸? 이란 말이 참이긴 하잖아. 이 거짓은 아니야. 이것만 제대로 하면 돼.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 개념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수를 담고 있고 이런 개념들로 어떻게 확장이 돼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 적용되는지까지가 스스로 다 이 단계들이 파악이 돼야지만 100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뭔가 머리가 뛰어나지 않거나 수학을 잘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못한다는 거지. 여기에 괴리가 있어. 그냥 개념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 뭔가 해설을 들으면 이해는 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또 못 풀어. 이게 중간에 비어있는 거야. 중간에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 뭐냐면 정말 기본 개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사고가 확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다른 개념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모든 연결고리 논리적 사고 단계, 이 단계들을 채우는 것. 여기가 실전 개념이야. 당연히 개념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어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중간중간의 연결고리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실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빌드업 수업을 들어보면 이해 갈 거지만 듣기 전에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 추상적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전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세 번째. 다양한 풀이야. 사실 우리가 너희들이 가장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빌드업에 다 집어넣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빌드업은 완성된 개념 강의야. 그러니까 뭔가 실험적인 것도 아니고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들을 다 채워야 너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그 전 단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운 것.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풀이거든. 사실 봐봐. 생각해봐. 만약에 수능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 당연히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가 있어.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는 여기인 건 맞아.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이거지. 의도한 풀이만 공부한다가 문제야. 아니 생각해봐. 수능 문제는 뭔가 숨겨서 내고 뭔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낸단 말이야. 고도화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야. 정말 너희들이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내신을 정말 잘 봤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닌 건 이제 알지.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과 내신 잘하는 친구들은 좀 다르잖아. 근데 모의고사랑 또 수능은 또 달라. 뭔가 정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의도한 게 안 보였으면 어쩔 거냐고. 아니 그러면 못 풀 거야? 이거에서 차이가 있더라고. 선생님이 이만큼 많이 반복한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게 내 머리들이 사고들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확장됐을 때도 안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여도 무조건 맞아야 되지 100점이 나오는 거잖아. 항상 수능 수학에 100점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다 돼 있는 거야. 그게 돼 있으려면 가장 첫 번째가 얘가 아니라 꾸역꾸역 풀이지. 선생님이 이제 꾸역꾸역 풀이라고 해서 계속 보여줄 건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정석을 27번 봤을 때 독학이었어. 그때 당시에 독학을 했는데 독학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개념은 이제 대충 보면 이제 뭔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 말고 조금만 어려져도 안 풀린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그냥 꾸역꾸역 풀어낸단 말이야. 근데 풀고 나면 답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원했던 풀이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져야 피지컬이 올라가. 그러니까 꾸역꾸역 풀이는 고3 때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너희가 가장 먼저 개념 공부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손도 못 대는 게 아니라 뭐든 했어야 돼. 미분해보고 적분해보고 그냥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모든 짓거리를 다 해봤어야 돼. 다 하다 보면 수학의 장점이지 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지. 특히 수능 수학은 특히 그래. 다양한 길로 가도
논리 과정에 문제만 없으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설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손도 못 댄다? 말이 안 되는 거야.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피지컬을 올리는 방법이고, 이게 고1 때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선생님이 이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냥 고3 수험생만큼은 이 정도라도 빌드업을 할 때만이라도 꾸역꾸역 풀이를 이 정도는 연습해라라고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풀이. 당연히 의도한 풀이는 당연히 할 거고 뿐만 아니라 더 깔끔한 풀이가 있지. 더욱더 깔끔한 풀이가 있어. 보통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하고 정석적인 풀이는 이런 거지만 정석이 아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풀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실전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해. 기본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할 때, 우리 수험생활 공부할 때는 이거를 꼭 해야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이렇게 피지컬을 올리는 게 우리 빌드업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기출분석.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실 기출분석. 아무래도 우리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른 포인트가 좀 여기가 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과목쌤들이 이제 다 얘기하니까 너희들 많이 들어왔을 거야. 근데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한다? 불가능이야. 이거는 그냥 불가능이야.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만큼 반복한 이유. 안 보인다니까? 아무리 내가 10번까지 반복해도 잘 안 보여. 이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전략 가지고 이렇게 풀면 나오겠구나 라는 게 거의 대부분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기출 분석이 뭐냐면 정말 그 문제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의도하는 것, 뭘 하라는 게 의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이는 걸 하나하나 쪼개서 다 분석하는 것. 이게 새로운 문장 나올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는 게 기출 분석이야.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물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야. 하지만 빌드업에서 보여줄 거야. 이것들이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거고 쉬운 문제를 못하러 이렇게 멍청하게 무식하게 푸냐라고 하겠지만 명심해야 돼. 이게 돼야 한다니까. 이게 돼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할 거라고.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라오면 돼.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개념에서 가장 뒤에 있는 문제인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빌드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짝 선생님의 홍보와 자랑을 섞었지만 선생님이 가장 자신하는 것 수학을 제일 잘할 거고 수능 수학을 제일 잘하는 쌤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쌤과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강의 이게 빌드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강좌의 특징 수강 대상은 당연히 그냥 수험생이야. 수험생 전체. 물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꽤 많이 듣는데 얘기했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혹시라도 빌드업을 들으면 약간 핀트가 달라야 돼. 자꾸 뭔가 의도한 풀이와 아니면 좀 더 깔끔한 풀이보다 정말 꾸역꾸역 풀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피지컬을 올리는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거 3개 다야.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처음에 아마 얘를 다 완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이걸 안 했을 거니까. 하지만 이게 되고 나잖아?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많이 갖다 붙여서 풀수록 실력이 팍팍 늘 거야. 이 좀 힘든 과정을 견뎌야 되는 것들이 빌드업이니까 수험생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강의는 2월 중에 완강이 될 거야. 그리고 교재 수준은 필수 기출 3점과 쉬운 4점이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너희가 100% 다 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그냥 빌드업을 내가 한 80% 이해했다? 안 돼. 무조건 수능 때까지 100% 이해가 돼야 돼. 100%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야 돼. 반복할수록 얘기했잖아. 또 지웠네 우리 아까. 정석 27번 본 이유는 진짜 5번 볼 때랑 10번 볼 때랑 20번 볼 때가 느낌이 달라. 그리고 선생님 지금 강의할 때 또 느낌이 달라. 많이 보고 많이 들여다보고 문제에 적용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이게 점점점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이게 이 개념이고 이 개념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가 점점 이 세계가 확장될 거라고.
그걸 다 채우는 게 빌드업이기 때문에 정말 100%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할 것. 알겠지? 자, 교재 간단하게 좀 보여줄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과서 개념들이 들어있어. 교과 개념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극대국소인데 극대국소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마 이거를 잘 보지 않았을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교과 개념을 먼저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는 얘기했고 너희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라고 보여줄 거야.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빌드업 개념으로 다시 보여줄 거야. 자, 빌드업 개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 여기는 교과 개념을 선생님 방식으로 풀어서 해석한 것들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교과 개념이 얘기하는 것들이 확장이 돼. 이런 게 있잖아. 정의를 배웠으면 정리를 배우지. 정리를 배웠으면 정리에 대한 따름 정리들을 배워. 이게 그냥 수학에서 전체의 체계야.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배우고 가장 핵심 정리까지만을 배워. 얘가 교과 개념이야. 하지만 이것들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또 다른 사고들을 해야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따름 정리들로 사고를 확장하는 거야. 사고를 여기까지는 확장하자고. 왜냐면 기출문제 많이 나온 것들이니까 여기까지는 확장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A, B, C, D 해서 Z까지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모든 단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A면 C야. C면 H야. H니까 Z가 나와 라고 이 단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전 개념 빌드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빌드업 개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가장 무식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뭔가 정리로 확장돼서 정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빌드업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들로 다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장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쉽게 깔끔하게 풀리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이게 빌드업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필기노트가 아예 우리 수업 내용들이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고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필기할 내용들이 좀 따로 있어. 따로 있는 것들은 필기노트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들 그냥 그대로 다 나와서 읽는 것보다 한번 듣고 이해하고 필기된 것들을 보면 되니까 이거를 따로 준비했으니까 필기노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이제 빌드업과 기출 어시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기출들, 교사경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완벽히 다 풀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빌드업, 기출 어시스트 그리고 워크북까지야. 이것까지 다 풀면 가장 중요한 평가원, 수능 그리고 교사경까지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의 중요한 문제들까지는 여기까지 다 풀어야 완성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빌드업 하는데 버겁다라는 친구들은 정말 빌드업과 기출 어시스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출들 먼저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문제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 워크북까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출들은 다 푼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내용까지가 이제 빌드업에 대한 설명이었어.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내용 얘기는 너무 많아.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안타까움이 좀 큰 것 같아. 아니 분명히 너희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수능을 뭔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 이게. 수학을 정말 원래 타고난 수학 능력이 뛰어나야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 선생님이 쌤을 봤을 때 수학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거든. 아니 뛰어났으면 27번 보지 않았겠지. 그냥 적당히였어. 적당히. 한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 내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나의 능력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안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여기까지 끌어올려. 아니 수학 100점이 아니라 수학 2등급, 수능 2등급 할만해. 이거는 누구나야. 그냥 내가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바닥이어도 충분히 2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평가원에서의 목적이잖아. 아니 너희가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평가원에서 내고 있는 수능 수학 수준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우리는 올리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방향 설정을 선생님이 해줄 거라고. 그냥 그 선생님이 안타까우면 출발했어.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만 따라오면 무조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교재를 봐도 어떤 문제를 풀어도 쌤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계속 깨달음들이 계속 올 거야. 이 얘기였구나. 결국 교과서 얘기가 두리뭉실하게 정의만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대충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안 풀려. 이 과정이
분명히 여기로 확장하고 여기로 확장하는 단계가 쉽진 않을 거야. 그 단계가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한번 딱 깨달음이 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는구나.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랐을 뿐이지 이대로 가면 되는구나라는 게 계속 깨달음들이 계속 올 거라고. 그런 걸로 준비한 게 빌드업이니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선생님의 얘기가 선생님의 철학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확신을 해. 이게 쌤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쌤은 정말 확신을 해. 이 방법대로 너희들이 개념을 제대로 밟으면 수능 100점 문제 없다야. 수능 2등급 문제 없다야. 그냥 꾸역꾸역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자,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